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뭐냐면은 표 작업을 할 겁니다. 표 작업. 자, 표라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표가 뭔지는. 표라고 하는 것은 문서상의 줄, 칸을 이용하여 작업하는 형태예요. 예를 들어 뭐 이력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출석부라든지 이런 게 다 표로 돼 있죠. 그러니까 문서에 이렇게 가로 세로로 줄을 쳐가지고 여기는 사진 넣는데 여기는 뭐 이름 적는 난, 생년월일 적는 난 뭐 이런 식으로 줄과 칸으로 되어 있는 형태를 우리는 표라 그래요. 만드는 거는요, 제목을 하나 적어볼까요? 표 작업하기. 글자를 좀 크게 제가 써볼게요. 제목을 쓰고 엔터 쳐서 줄을 바꾸고 나서 해볼 거예요. 자, 표는 어떻게 작업하는 거느냐? 입력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편집이라는 메뉴도 표가 있어요. 여기도 표가 있어요. 입력이라는 메뉴 가시면 여기도 표가 있어요. 뭔가를 새로운 걸 넣는 건 다 입력이라는 메뉴에 가는 건데 이 편집이라는 메뉴에도 표가 있어. 그만큼 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입력에 가시든 표에 있는데 요 위에 있는 그림을 누르시는 거하고 표 화살표 하는 거하고 달라요. 여기 있는 표 그림을 누르면 이렇게 떠요. 몇 줄 몇 칸 만들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고요. 표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때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이면 몇 줄 몇 칸이 생기죠. 대충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걸 해서 눌러보세요. 이렇게 만들면 표가 만들어져요. 예전에는요, 이 표 만드는 기능이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선으로 그렸어. 그러니까 프린터로 인쇄하면 엉망진창으로 나왔는데 어느 날 이게 생기더라고. 그래갖고 와, 땡큐. 너무 고맙죠. 자, 얘를 없앨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요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겉테두리 쪽에 가면 이렇게 네모난 화살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저 위나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할 것 없이 이때 마우스를 클릭하고 딜리트 키 누르면 돼. 자, 이렇게 누르고 잘못했어. 지우지 않을 건데 모르고 선택해서 그럼 다른 데 누르시면 돼. 자, 지울게요. 자, 표 만들 때 주의사항이 뭐냐면 어림짐작해서 만들면 안 돼요. 내가 시간표를 만들 거야. 시간표. 우리 아이가 이번에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했더니 선생님이 시간표를 칠판에다 적어주셨어.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알림판에 적어왔는데, 그래서 시간표를 만들어서 책상에다 하나 붙여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 필통에다 하나 조그맣게 만들어서 해주면 아이가 쉽단 말이야. 그러면 시간표에 들어가는 게 몇 줄 몇 칸이에요? 모르잖아. 자, 옆으로는 요일이 들어가죠. 월, 화, 수, 목, 금 5일간 수업하잖아요. 몇 교시 수업할까? 고학년 같으면 6교시도 공부하지만 저학년은 4교시면 끝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컴퓨터로 표 작업하겠다고 먼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시간표 적어온 거를 봐야 돼. 자, 먼저 앞에 제가 그려볼게요. 아이가 이제 가져왔는데 이렇게 만들었어. 어떻게 한다고? 뭐가 안 나온다고? 마우스가 안 움직여요. 마우스가? 네. 뭐를 만든대요? 얘가 안 움직여?
내가 해줄래. 여사님 잘못 아니잖아 이거는. 여기가 잘못이지. 얘가 마우스였단 말이야. 얘가 딴 데로 써볼까? AC 한번 달아드릴게. 이거를 이제 어디가 안 되세요? 엑셀 좋으시게? 다른 거 하셨어. 한글이에요, 한글. 몇 번을 실행하셨어? 벌써 한글 여기 있네. 이걸 하셨어. 이거야, 이거. 세문서라고 하는 걸 왼쪽에 누르실 거예요. 왼쪽에 세문서.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자유롭게 시간표를 만들어 보세요. 자, 여기서 클릭하시고 1, 월, 화, 수, 목, 금 여기는 1, 2, 3, 4 이렇게 써야 되겠죠? 선생님 안 가요. 뭐가 안 가? 여기 넓어야. 뭐가 넓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아, 여기가 너무 네. 아, 그래도 돼. 이 정도 다 글자 들어가. 얘를 치는데요? 아니야. 이 정도 다 글자가 들어가니까 네. 만들어진 거거든요. 한번 써보세요. 줄이 몇 개죠? 다섯 줄에 6칸. 또 돼 있는 거 하셔야 돼. 그 밑에 거. 이거 하셔야 된다. 그러시고 만들기. 다섯 줄에 6칸 만들기. 자, 이제 자유롭게 과목을 입력해. 어디 왜? 여기잖아. 여기 표. 다섯 줄에 6칸 만들기. 페이지니까 오케이. 거기다가 자유롭게 한번 써보세요. 국어 수학을 쓰시면 안 되고 위에는 월화수목금 이거 들어가야 되지. 아니 정확히 갖다 대. 어짜 뒤에다 갖다 대죠. 어짜 뒤에다. 지우고. 아니 여기가 월이야.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표를 작업하려니까는 뭐부터 써야 될지 되게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실험표를 아이가 적어왔으면 그대로 입력하면 되는데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러면 그걸 종이에다 적어봐야 돼. 적어봐 드릴게. 여기는 월, 여기는 화, 여기는 수, 목, 금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일조시라고 쓸지 그냥 일이라고 쓸지는 나중 문제고, 이렇게 쓰면 이게 총 몇 줄? 5줄, 칸은 6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종이에다 그려놓고 나서 이거를 여기다 놓고 써야 돼. 안 그러면 헷갈려요. 엄청나게 헷갈려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무작정 썼는데 그러다 실수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종이에다 대략 그리지. 지금 이제 보여드렸으니까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강사 출근부가 있어. 이런 출근부를 만드는데 이거를 머릿속에서 대충 몇 줄 몇 칸인지 우치게 알아. 그려봐야 된단 말이에요. 종이에다가. 제가 여기 여러분한테 시간표 알려드렸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써가지고 작업을 해놓은 거거든. 선생님, 필요하면 줄을 늘리고 필요 없으면 제거하는 건 나중 문제고. 이거 있잖아요. 볼실에서 우역하는 넓어졌잖아요. 그거를 흔들려고 똑같이 있는데 우역 엔터를 쳐서 그래. 엔터. 아, 하는 분. 엔터를 쳐서 그런 거야. 엔터. 자유 시간이가 너무 좋은 거야. 토요일 학교 안 가잖아. 학교 안 가도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학교 시간표 만드는데 뭘? 이건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쓸 거예요. 자, 토요일 일요일 학교 안 가지만 시간표에 넣겠다. 여기 있어야지. 그래서 학교 안 가는 날은 집에서 공부하게끔 만들어줘도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디자인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만의 시간표가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여기 뭐라고 쓰면 좋을까? 여기는 시간이고 여기는 요일이죠. 여기 두 줄 들어가야 돼. 두 줄. 그리고 이렇게 대각선도 하나 그려주면 예쁠 거란 말이야. 이건 나중 문제고, 일단은 월화수목금 1교시 이렇게 쓰고 여기다 이제 과목을 여러분이 좋아하는 과목을 쓰세요. 난 음악을 좋아해. 그건 뭐 1, 2, 3, 4교시 다 음악. 난 체육. 그럼 다 체육. 뭐 마음대로야. 마음대로. 뭐 어때? 내 마음이지. 저도 한번 해볼게요. 표 작업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너비가 있잖아요. 높이하고 너비가 있는데 이 높이 조절하는 거는 좀 이따 배울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그 안에다 클릭하고 글자를 쓰는 거. 잘못 선택하면 다른 데가 이렇게 선택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너비가 조절돼. 잘못하면 높이도 조절될 수가 있어요. 높이 이렇게 조절 잘못하면 안 되거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안에다 글자를 정확하게 선택하고 쓰는 거고, 키보드에 보면 방향표가 있죠. 방향표. 네. 동서남북. 이걸 가지고 움직여도 돼요. 이걸 갖고 움직여도 돼. 근데 여러분 엔터 치면 어떻게 돼? 엔터 치면 엉망돼요. 그럼 백스페이스로 다시 지워줘야 되는, 그걸 해줘야 돼. 자, 월요일, 화요일 쓰셨어요? 월화만 쓰셔도 돼요. 여기도 1교시, 2교시 안 쓰고 1, 2만 쓰셔도 돼. 메꾸는 연습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월요일, 화요일 두 개를 썼으면 여기서부터 여기를 마우스로 누른 상태로 쭉 지나갈 거예요. 이렇게 저처럼 블럭을 잡으세요. 이렇게. 잡으셨어요? 키보드에 A가 있어요. 맨 왼쪽에 A라고 있어요. A를 누르면 짠짜라짠 하고 글자가 메꿔져요. 자, 이거를 글자가 이미 써 있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A를 누르면 안 돼. 채우기가 안 돼. 왜? 여기 글자가 있어서 그래. 얘를 다 지워야 돼. 지우는 방법은요. 하나씩 지우는 방법도 있고요. 블럭 잡아서 딜리트 키 누르면 지워져. 딜리트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딜리트. 지우는 거죠? 지워놓고 보세요. 이제는 블럭 잡고, 이때 마우스를 잘못하면 이렇게 내려가면 어떻게 돼? 안 돼. 다시 잡아야 돼, 다시. 근데요, 블럭 잡을 때요, 꼭 글자까지 갈 필요 없어. 여기 비어있는 칸서부터 쭉 지나가도 돼. A. 됐죠? 여기는 1교시고 여기는 2야. 그럼 어떻게 될까?
얘가 글자가 빠졌으니까 아래 것도 빠져. 그래서 정확하게 교시라고 쓰고, 근데 여기서 마우스를 아래까지 더 내리면 이렇게 되거든. 이럴 때 마우스를 다시 올리면 돼. 근데 처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거든. 그럼 다시 블럭 잡으면 돼. 블럭 잡을 때 글자부터 안 잡고 여기 비어있는 칸 있잖아요.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돼.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제 요일이라는 글자가 어디로 가야 돼? 여기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면 좋잖아. 이렇게 하면 좋잖아. 그러니까 요일이라는 글자에다 클릭하시고, 요일이라는 글자에다 클릭하시고, 저 상단에 보면 요거 있을 거예요. 요거. 왼쪽, 가운데, 오른쪽 보이세요? 오른쪽, 그럼 오른쪽으로 가.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연필로 그렇게 쓰려고 그러면 진하게 쓰려면 여러 번 써야 굵어지는데 컴퓨터에서는 블럭 잡아서 굵게 하라 그러면 굵어지고, 굵어지는 명령은 여기 있잖아요. 저 위에 가가 첫 번째 가가 굵어지면 진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하셨어? 컨트롤 키 누르고 내려가는 화살표. 좀 더 한번 내려보세요. 아니야, 컨트롤 이거 아니 컨트롤 키 왼손으로 누르면서 한 번 더. 꺼진다고? 꺼져요. 아, 얘가 자꾸만 프로그램이 종료가 된다는 거죠? 요일 엔터 시간 시간 이거는 오른쪽으로 보내면 있고, 이렇게 볼게요. 뭐 편해졌어? 우리 뭐 자꾸 뭘 건드려? 아니 자꾸 빨간 점이 안 없어져요. 우리 쉬는 시간도 못 쉬어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이제 표 작업을 하려고 처음에 제목을 썼어요. 제목을 못 쓰신 분은 신경 쓰지 마세요. 알려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좀 선을 그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여기는 두 줄 넣고 싶어. 두 줄 넣고 싶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표 안에 원하는 데를 먼저 클릭하세요. 클릭. 다른 데가 아니라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을 클릭하면은 저 상단의 메뉴가 바뀌어요. 아까는 글 쓰는 작업하는 공간이었다가 지금 이제 표 작업하는 공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저 상단에 도구라는 메뉴 옆에 그림으로 된 아이콘이 두 개가 생겨요. 여기에 어디를 같이 하자면 테두리라고 하는 영역 보세요. 테두리라는 곳에 화살표를 누르시면 거기 대각선 있는 거 찾아보세요. 대각선 있나? 선생님 테두리가 세 개 글씨가 있는데 어딜 가시냐면 제가 테두리 여기를 가세요 했더니 테두리 굵기 여기를 찾으셨나봐. 이게 아니라 테두리 화살표를 누르시면 요 대각선 있는 거 보이세요? 얘를 누르는 순간 짠 하나 그려지잖아. 근데 안 그리고 싶어 그럼 다시 가서 그 부분을 다시 누르면 사라져요. 필요하면 누르시면 되고. 하셨어? 네. 자, 이번에는 요렇게 잡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잡는데, 처음에 클릭하면 글자나 빈 공간을 클릭하게 되고요.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빨간 점이 생겨요. 네.
요 빨간 점을 없애고 싶으면 다른 데를 클릭하면 돼. 글자를 클릭하거나 ESC 있잖아. 그 키보드 맨 위에 ESC를 누르면 사라져요. 다시 블럭을 잡으시고 여기는 두 줄짜리를 옆에다 그릴 거예요. 두 줄짜리. 그럼 여기 테두리 종류가 있어. 테두리 종류. 테두리 종류 눌러서 화살표 눌러서 두 줄. 이중실선이라는 거 보이세요? 얘 누르시고 이번엔 테두리 화살표 눌러서 여기 두 번째 줄 오른쪽 거 블럭 잡은 거 오른쪽에다가 선을 그리겠다 누르시면 두 줄이 돼. 하신 분은 이제 요일을 블럭 잡으시고요. 테두리 종류 두 줄 맞죠? 이번엔 테두리 화살표 눌러서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게 이제 아래쪽 테두리 누르시면 두 줄이 돼. 그리고 ESC 누르면 짠 마무리된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선생님 다시 지워줘. 자, 이렇게 블럭 잡았죠? 이렇게도 블럭 잡고 여기 이렇게 다 따로따로 블럭도 다 돼요. 아직 제가 설명 안 드렸어. 설명 드릴 거야. 자, 이 과목을 잘 보시면 난 미술을 좋아해. 여기도 미술, 여기도 미술, 여기도 미술이 있는데 난 여기다가 색깔을 뭔가를 넣고 싶어. 이렇게 색깔을 넣고 싶어.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과목에서 색깔을 넣고 싶어.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거 한번 해보자고요. 자, 마우스로요. 요렇게를 두 개는 블럭이 되죠. 두 개 블럭 되죠. 하나는 블럭이 어떻게 돼요? 하나는 마우스는 안 돼요. 그래서 키보드로는 되는데 마우스로 할 때는요. 블럭을 잡은 다음에 아무데나 클릭하면 돼. 그럼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 나는 체육이야. 그럼 체육을 클릭하면 되겠죠? 네. 근데 얘가 또 있잖아. 그 똑같은 과목이. 얘를 선택하면 아까 게 사라지거든. 그러면 얘 색깔 칠하고 얘 색깔 칠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일일이 색깔 칠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야. 한꺼번에 선택하는 방법. 처음 거를 선택돼 있죠? 네. 키보드 왼손에 있는 왼쪽에 있는 컨트롤 키. 여기 키보드에 보면 왼쪽에 컨트롤 키라고 있잖아요. 얘를 누른 상태에서 또 다른 과목을 클릭하면 돼. 그러면 여러 개 선택돼요? 제일 왼쪽에 컨트롤 키 있잖아요. 컨트롤 키. 뭐를 어디를 모르겠어요. 자, 어떻게 하나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안에 내가 원하는 요 네모 칸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 셀이라 그랬는데 셀을 선택할 때는 키보드로 선택하는 방법도 있는데 마우스로는요 드래그했다가 클릭하면 되고요. 아니면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선택이 돼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다중 선택이 되고, 이때 불필요하게 선택된 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라? 컨트롤 키 눌러 다시 클릭하면 얘는 사라져. 그 다음에 저 상단에 있는 표 채우기 색깔에 가서 원하는 색깔을 선택해 주시면 색깔이 들어가더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저처럼 한번 색깔을 꾸며보세요.
예전에는요, 이 표 작업을 할 때 다 키보드로 했어요. 이렇게 보세요. 무슨 명령어가 나타났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선을 테두리를 넣어줘. 그러면 테두리 선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가 놓고 여기다가 이제 오른쪽 또 블럭 잡아서 여기는 아래쪽 이런 식으로 다 키보드로 명령을 걸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다? 블럭을 잡아서 원하는 데다가 테두리 종류를 뭐 점선 왼쪽 오른쪽 위아래 안에다 다 넣겠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근데 망쳤어. 잘 보세요. 지금 테두리 선을 잘못 넣었어. 그러면 다시 명령을 걸어서 다시 돌아가려면 귀찮으니까 요거 눌러주면 돼요. 요거 실행 취소. 거꾸로 원래대로 돌아와. 여기 있잖아요. 요거 왼쪽으로 돌아가는 화살표 있죠. 여러분이 콩나물국 끓이는데 소금을 한 꼬집 넣어야 되는데 모르고 한 주걱을 넣었어. 그럼 콩나물국 못 먹잖아. 너무 짜서. 그렇잖아요. 근데 컴퓨터 세상에서는 걱정할 필요 없어. 되돌려라 그러면 한 주걱 넣은 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컴퓨터는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일상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 우리가 넘어졌어. 그래서 아이가 무릎이 피가 났어. 근데 컴퓨터 세상에서는 되돌리면 되니까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색깔 넣는 것도 해봤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뭐가 있냐면 5교시가 필요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옆에 오른쪽으로 칸을 더 집어넣고 싶어. 이럴 수도 있거든요. 밑으로 늘리는 건 되게 쉬운데요. 옆으로 늘리는 게 어려워요. 밑으로 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 끝에 제일 마지막 끝이 여기죠. 이 표의 가장 오른쪽 끝이 여기죠. 여기다 클릭해놓고 키보드 보시면 맨 왼쪽에 TAB라고 있어요. TAB 탭. 한 번만 눌러보세요. 생겼어요? 그 다음에 탭키 눌러보세요. 그럼 어디로 가나? 오른쪽으로 가죠? 제일 끄트머리로 갔죠? 다시 탭키 눌러보세요. 그럼 한 줄 더 생기지. 막 생겨요. 그럼 불필요하게 생겼으니까 또 지울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블럭 잡으세요. 잘못된 거 블럭 잡으세요. 여러분들 글자 지우는 키가 뭐라고요? 딜리트 키. 엔터 오른쪽 위에 딜리트 키라고 있죠? 얘 누르시면 이렇게 떠요. 이 안에 내용을 지우는데 모양은 남겨둘까요? 아니야, 모양도 지워지잖아. 선도 지워야 되죠? 지우기 누르면 지워져. 자, 또 다른 거 볼게요. 어딜 가시냐면 여기에요. 요 도구라는 오른쪽에 지금 조그만 그림이 두 개가 있는데, 그렇죠? 처음에 표를 클릭하면 여기 있는 게 생겨요. 여기 있는 게 생겨요. 그 오른쪽 걸 클릭하시면은요, 약간 달라요. 그때 여기 있어요. 여기. 요거. 아래 방향에 줄을 하나 추가하고 싶을 때 누르면 돼. 오른쪽에 하나 넣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라? 여기다 클릭하지 말고 여기다 클릭하고 요 오른쪽에 있는 거 추가하면 요 오른쪽에 생겨. 그럼 얘는 되돌리면 돼. 깎고 그럼 되돌아오는데, 자, 오른쪽 있잖아요. 오른쪽에다 클릭해 놓고 요거 현재 선택한 것 오른쪽에다가 칸을 추가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오른쪽에 생겨. 잘 보세요. 이거를 선택하고 하는 거는요,
내가 어디를 선택에 따라 다른 거예요. 자, 마지막 줄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나서 요거는 현재 아래 생기는 거 아래. 그럼 이렇게 밑에 생겨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1교시에다 클릭해 놓고 아래 생겨라 그러면 어떻게 돼? 1교시하고 2교시 사이에 생기는 거야. 잘못 만들었잖아. 어떻게 해라? 되돌아가면 되죠? 근데 이게 왜 그 다음에 이제 끝에 모양이 없어? 금요일 있잖아요. 금요일 날에서 클릭하고 오른쪽에 칸을 추가하면 오른쪽에 생겨요. 한번 해보세요. 판이 어때? 이 안에 표와 연관된 메뉴가 두 개가 있는데 처음에 이 안에다 표 안으로 들어오면 요 두 그림 중에 왼쪽에 선택돼서 테두리 종류를 뭐로 할 거냐를 하는 거고요. 그 오른쪽 두 번째 칸을 거를 클릭하면 추가할 거냐,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거는 삭제할 거냐, 여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얘를 선택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금요일 오른쪽에 표가 하나 들어갔잖아요. 근데 화면이 여기까지라서 얘가 인쇄가 안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표를 줄여야죠. 너비가 너무 넓어진 거니까 줄이는 방법은요. 이 겉테두리 보이세요? 표의 겉테두리 끄트머리에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돼. 그리고 8군데 점이 나타나. 8군데 점. 그때 여기죠. 여기. 여기를 마우스로 눌러서 여기까지, 요 선까지 오는 거예요. 이렇게 와야 돼요. 이렇게. 마우스를 띄면 폭이 줄어요. 너비가 줄어. 근데 나 이거 없앨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없애는 방법은 여기지, 여기. 아까는 칸을 추가하는 건데 여기 보면 칸 삭제가 있어요. 칸 지우기. 얘를 누르면 오른쪽에 있는 게 지워졌어. 지워지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 표가 짧아졌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눈금 15라고 하는데 이렇게 끝에 오각형 그림이 있어요. 얘가 우리 문서 작성하는 끄트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의 겉테두리를 클릭해서 너비를 여기까지 넓혀주면 돼. 그럼 이 한글 문서 작성할 때 밑으로 줄이고 늘리는 건 어렵지 않은데 옆으로는 잘못해서 줄여놓으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 얘가 남아. 얘가 종이상에 이렇게 돼. 이렇게 종이상에 여기에 남아있잖아. 여기다 뭘 집어넣으면 몰라도 이 상태로 프린터로 출력을 하면 안 이뻐. 그래서 너비도 잘 맞춰야 돼. 너비가 꽉 찰 정도로 맞춰야 돼. 근데 이거는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고요. 많이 만들어 봐야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좀 복합적인 문서를 만드는 연습을 지금 이제 용돈기 입장이라고 쓴 이유는요, 계산하는 작업을 해보려고. 계산. 근데 숫자는요, 여기 숫자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 5만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여기다 이렇게 1000단위마다 쉼표 찍거든. 숫자를 쓸 때 이렇게 쓰는 게 보편적인데 이걸 일일이 다 쓰는 게 귀찮은 거야. 그래서 지금 숫자가 있는 영역을 블럭 잡아 보세요. 이렇게 블럭을 잡고 나서 상단으로 올라가시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100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보일 거예요. 요거 보이세요? 1000. 블럭을 잡고 자, 위에 상단에 표 메뉴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오른쪽 걸 클릭하면 이렇게 뜨는데 여기에 1000에 이렇게 쉼표 찍혀 있는 애 있어요. 얘 눌러가지고 1000 단위마다 자리점을 넣기를 누르면 알아서 이렇게 숫자가 쉼표가 찍혀요. 해보셨어요? 자, 그 다음 합계를 계산할 건데요. 이렇게 블럭 잡으세요. 이제 한 줄 더. 아까는 여기 두 줄만 잡았는데 다시 세 줄을 블럭 잡으시고 다시 그 위로 올라가시면 기억에서 히읗 왼쪽에 계산기 아이콘이 하나 있으니까 계산기 그 화살표 눌러서 블럭 합계가 계산이 돼요. 개별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여기서부터 쭉 오른쪽으로 가서 여기 비어있는 합계까지 블럭 잡으세요. 그리고 아까 그 계산기 아이콘 눌러서 블럭 합계를 누르면 오른쪽 합계가 나와요. 계산기 아이콘. 블럭 잡고요. 네. 블럭을 잡고 나서 올라가시면 계산기 아이콘이 있어요. 눌러서 블럭 합계, 또 오른쪽 합계까지 블럭을 잡고 다시 블럭 합계를 누르면 이렇게 알아서 가로의 합계, 세로 합계가 자동으로 나올 거예요. 이게 블록 합계를 잡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거를 일일이 다 쉼표를 찍으려면 어떻게 될까? 힘들잖아요. 근데 계산을 하면 자연스럽게 쉼표가 찍혀서 나와, 결과에는. 근데 이제 입력한 숫자에는 안 나오니까 저 상단에 있는 요거 1000 단위마다 자리점을 넣어줘라 그러면 나오고요. 자, 아까 계산을 하실 때 여기서부터 블럭 잡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블럭을 잡으면요, 합계가 어떻게 나오나 보여드릴게요. 1, 2가 나왔죠? 그 이유는 뭐냐면 금액 1, 금액 2, 여기도 숫자가 있잖아. 여기까지 합계를 구해서 그래. 그러니까 얘가 잘못된 게 아니야. 앞에 블럭을 잘못 잡아준 거지. 그럼 블럭을 잡고 지워버리고 다시 계산을 해야지. 다시 계산하면 이상 없이 되고요. 그 다음 보세요. 5,000원이 아니라 105만 5천원이었어. 그럼 어떻게 돼? 알아서 합계가 계산이 되죠? 얘를 고치면 알아서 고쳐져. 이게요, 초기에는요, 여기 숫자를 바꾸잖아요. 여기 숫자를 바꾸면 여기 계산이 되는데 2초 걸렸어. 2초.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고쳐지는데 1초 만에 고쳐지는데, 지금은 어떠냐면 여기 있는 숫자를 고치면 알아서 자동으로 계산이 착 돼. 그러니까 여기도 고쳐지고, 얘를 고치면 얘도 고쳐지고, 여기도 고쳐지고, 여기 고쳐지니까 전체 합계도 바뀌죠. 알아서 바뀌어요. 그러니까 한글 문서 작성하는데 숫자 계산하는 기능이 예전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계산기를 가지고 두들겨서 입력을 따로 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불편하죠? 그러니까 개발 회사가 요청을 했거야. 계산 기능을 좀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해서 이게 이제 반영이 돼서 계산이 척척 되더라 이거지. 합계만 되는 거 아니에요. 곱하기도 되고 별거 다 돼요. 근데 보세요. 난 여기하고 요렇게 요 두 가지만 더 하고 싶어. 아까는 이제 이렇게 합계를 구했는데 나는 여기 있는 것만 합계를 구하고 싶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복잡하지만 다 돼요. 자, 다시 한번 잘 보시면 표가 아닌 밖에 나와서 클릭했을 때는 메뉴가 도구까지 끝나는데, 표 안에다 클릭하는 순간 요 위에 메뉴가 두 가지가 더 떠요. 표 디자인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표 어떻게 할 건지,
표 뒤집기도 돼요. 뒤집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집기를 누르면은요. 위아래가 뒤집어졌어요. 이거는 이제 원래로 돌아갔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돼요. 이것도. 이거는 뭐냐면은요. 좀 보기가 불편하지만 아까 왼쪽으로 돼 있던 게 90도 회전해서 돌아간 거야.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금액 두 번째 밑에다가 금액 3을 하나 넣고 싶어. 금액 3을. 자, 합계 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금액 두 번째하고 합계 사이에다 뭘 넣고 싶어. 줄을. 그러면 금액 2에다 클릭하고 아랫줄. 그러면 줄이 하나 더 생기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이렇게 금액 3이라고 쓰잖아요. 3 쓰고 여기다가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얘는 여기 반영이 안 된 것 같아. 여기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여기 합계 있죠, 합계. 여기 합계를 지우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가로 세로를 한꺼번에 합계를 계산할 수는 없을까? 되네. 가로 세로 합계를 한꺼번에 계산할 때요. 아까 우리 어떻게 했냐면 요렇게 합계를 구하고 요렇게 해서 요 합계를 구하고 요렇게 해서 여기를 또 합계를 계산하는데 그러지 말고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계산기에 들어가서 블럭 합계를 누르면 밑으로 합계, 옆으로 합계 다 돼요. 그리고 자 금액 3을 지우려고 그래. 금액 3을 보여드릴게 먼저요. 금액 3을 선택하고 여기 줄을 삭제할 수 있어. 줄을 삭제하면은요 계산이 잘못됐다고 나오지. 그러면 이렇게 블럭을 잡고 합계가 계산이 되나 볼까요? 여기는 잘못했으니까 지워야지. 여긴 지우고 다시 블럭을 잡고 계산하면은 그땐 되겠지. 그러니까 중간에 빼버리면 어떻게 된다? 합계가 깨져. 여기다 뭘 추가해서 계산하면 반영은 안 돼. 그러니까 불편한 건 있어요, 그거는.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프로그램이요, 최신 게 아니거든요. 이게 최신 게 아니야. 오래된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그래서 최신 프로그램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현재. 자, 간단하게 계산하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게 이거야. 이 제목이 없는 상태로 글을 썼어. 그 위에서 제목을 써줘야 되는데 잘못해서 표를 먼저 만들고 글을 써보니까 제목이 밑으로 내려갔어. 내려간 건 어렵진 않아요. 자, 여기 지금 표하고 표 사이가 여유 공간이 있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가 여유 공간이 없이 이렇게 따닥 붙어 있으면 참 어려워요. 근데 여유 공간이 있으면 되는데 여유 공간이 없으면요, 표 제일 왼쪽을 클릭해요. 표 맨 왼쪽을 클릭하면 왼쪽에서 껌뻑거리거든요. 여기 왼쪽에서 껌뻑거려. 이때 엔터를 치면은요, 엔터를 누르면 빈줄이 생깁니다. 엔터를 누르면 빈줄이 생겨요. 그러니까 얘는 위에 없죠? 여유 공간이 없잖아요. 이 왼쪽을 클릭하고 엔터를 치면 위에 빈줄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여기는요, 이 제목을 위로 올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블럭을 잡아서 마우스로 이 시커멓게 된 부분을 마우스 끌고 이렇게 올라가면 글자가 올라가요.
근데 문제는 여기지. 여기는 여유 공간이 없으니까 표 왼쪽을 클릭해서 엔터를 눌러서 여기 빈줄이 생기면 여기다가 글자를 쓰면 돼.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목을 위치를 옮겨 보시고 제목을 지워버리시고 쓰는 연습도 해보세요. 나 이 높이를 좀 조절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하던 블럭을 잡고 컨트롤 키 누르고 내려가면 조절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난 앞바라고 되는 이 공간을 너비를 좀 조정하고 싶어. 그러면요, 앞바 오른쪽에 있는 경계선을 이렇게 조절하면 너비가 조절이 돼요. 해보세요. 너무 많이 이렇게 되면 보기 싫어지죠. 이건 너무 보기 싫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해줘요. 적당히. 근데 보세요. 막 너비를 조절하다 보니까 엉망진창이 된 거야. 원래 너비대로 돌아가고 싶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때는요, 전체를 블럭 잡고 요 상단에 이런 메뉴가 있어요. 셀 너비를 갖게 하라 그러면요, 알아서 너비가 쫙 조절이 돼요. 똑같이. 여기 경계선을 이렇게 조절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는 금액 1, 2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는 숫자잖아, 숫자. 그러니까 숫자가 적혀 있는 데는 너비가 좀 더 넓어야 되거든. 그러면 여기를 빼고 나머지만 블럭을 잡아서 여기만 너비를 갖게 해라 그러면 여기는 좁혀진 대로 나머지는 나머지끼리 너비가 쫙 맞아. 근데 이 너비를 이렇게 조절했어. 너비가 안 맞네. 그럼 전체를 블럭 잡아서 너비를 갖게 해라, 셀 너비를 갖게 해라 그러면 또 조정이 돼요. 그리고 이 너비 조절하는 거는요, 원래 마우스로, 지금은 마우스로 되지만 과거에는 키보드로만 했거든요. 자, 5만원짜리 얘만 선택해보세요. 어떻게 선택한다, 얘를? 컨트롤하고 클릭을 하든지 다른 데를 블럭을 잡았다가 여러 개를 잡았다가 클릭하면 얘만 선택돼요. 자, 5만원짜리 일단 클릭하세요. 5만원짜리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F5번 키를 한 번만 눌러보세요. F5번 키를 한 번 누르면 가운데가 검은색 점이 생겨요. F5번 키를 한 번 더 누르면 빨간색 점으로 변하고요. 이때 방향 키를 움직이면 블럭이 돼요. F5번 키를 한 번 더 누르면요, 전체가 돼요. 여기를 클릭할 거예요. 5만원짜리 클릭하면 빨간 점이 되던 검은 점이 되던 선택이 된 거잖아요. 자, 키보드에서 Alt키라고 있어. Alt키. 컨트롤 옆에 ALT키 찾으셨어요? 얘를 누른 상태로 오른쪽 방향키, 왼쪽 방향키 움직여 보세요. 아래로, 위로 한번 움직여 보세요. 동선 한번 움직여 보세요. 어떻게 되나?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방향을 움직이면 얘가 넓어지죠?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넓어지는데 오른쪽에 있던 엄마가 좁아져. 왼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좁아지는 대신에 엄마가 넓어져. 컨트롤 키 눌러. 이번에 컨트롤 키 누르고 오른쪽 가보세요. 어떻게 되나? 아빠만 넓어져. 잘못 눌렀을 때 어떻게 한다? 요거 실행 취소.
또 출동 움직여요. 표 안을 클릭하고 F5번 키를 누르면 셀이 선택된다. 맞죠? 이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움직이면 현재 셀의 너비와 높이가 넓어지거나 좁혀지고 또 높아지거나 낮아진다. 자, 여기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오른쪽 부르면 넓어지고 왼쪽으로 가면 좁아지는데 내가 넓어지면 전체가 넓어져. 이 오른쪽 끝부분까지 다 변해요. 근데 Alt 키를 누르고 조절을 하면은요, 내가 넓어지면은 내 오른쪽이 좁혀지고 내가 좁혀지면은 내 오른쪽이 넓어져. Alt 키 누르고 내려가면 내가 높아지는 대신에 아래에 있는 게 낮아지고 내가 올라가면 높이가 줄어드는 대신에 아래 게 높아져. 또 한 가지 Shift 키가 있어요. Shift 키를 누르고 오른쪽으로 밀면은요, 보세요. 나만 너비가 조절돼. 이렇게. 그리고 내가 내려가면은요, 보세요. 내 아래에 있는 애가 찌부러져.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움직이면 전체 크기는 변함이 없는데 내 오른쪽이나 아래쪽이 변화된다. 즉 내가 넓어지면 내 오른쪽이 줄어들고 현재 셀의 너비가 넓어지면 오른쪽의 셀의 너비가 좁혀진다. 내 셀의 높이가 높아지면 아래쪽에 있는 게 낮아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조절하면 전체 크기가 바뀌고요. Alt 키를 누르고 조절하면 전체는 그대로 있는데 내 오른쪽이나 내 아래쪽의 반응이 움직여. Shift 키를 누르고 조절하면은요, 전체는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현재 나의 것만 조절이 돼. 그런데 이거는요, 나는 알고 싶지 않은데 강사가 설명하니까 해보긴 해보는데 재미가 없어. 배가 고플 때 먹을 거 갖다 줘야 맛있는데 배가 잔뜩 부르고 먹고 싶지도 않은데 먹을 거 갖다 주라고 그것도 힘든 거지. 이런 게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색깔을 넣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블럭을 잡고 저 상단에 있는 첫 번째 메뉴에 가면 표 채우기가 있었다 그랬죠? 여기다 여러분이 원하는 색깔을 집어넣으면 되더라 이거지. 색깔의 종류가요, 1600만 가지 이상의 색깔이 나와요. 여기 색깔이요, 이게 1600만 가지가 아니라 다른 색깔에 가보면요,
여기에 색깔이요 엄청나게 다양하게 많아요. 이 색깔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는 대략 우리가 빨간색인지 주황색인지 노란색인지 파란색인지 뭐 보라색인지 이런 정도만 알고 하면 되지, 그렇게만 색깔을 대충 맞추시면 되는 거야. 우리가 뭐 미대 다니는 학생처럼 색깔에 민감한 게 아니다 보니까 색깔 맞추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데, 그냥 노랑, 빨강, 파랑 그러면 대략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점심시간을 갖고 나면은요, 도형을 꾸미고 색깔 넣고 글씨 쓰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입력을 해보고요. 입력한 것 중에서 제목이라든지 중간중간 소제목들을 좀 강조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면 브레이크라고 하는 영어가 위로 나타나 있어요. 위로. 이것도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위로 나타나는 건 이제 뭐 위첨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나하나 설명 드릴 거예요. 영어가 글씨가 너무 적어서 안 돼요. 여러 입력하는 사이에 제가 CDN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요. 여기는 뭐냐면 컴퓨터 교육하는 데예요. 어떤 거는 뭐 200만원짜리 수강료도 있고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전문 자격증을 강의하는 그런 기관인가 봐요. 근데 영어로 되어 있는 요 주소를 쓰고 나서 다음 글자를 쓰면은 글자가 어떻게 돼요? 변해요.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변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누르면 인터넷 접속해야 되는데 현재 여기는 연결이 안 되고 있지만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이렇게 이제 글자를 입력하면 이렇게 입력이 된 거예요. 꾸미는 거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지금 보시면 글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접수 방법 다음에 한 칸 띄고 콜론 한 칸 띄웠는데요. 왼쪽에는 붙이고 오른쪽만 띄웁니다. 규정이 바뀌었어요. 여러 군데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 부분이 책에는 다 떨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왼쪽에는 붙이고 오른쪽에는 띄우는 게 맞지만 왼쪽에는 다 붙여 주셔야 돼요. 예. 제목을 좀 꾸밀 거고요. 소제목도 꾸밀 거니까 같이 한번 좀 볼게요. 먼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지금 이제 꾸미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꾸밀 거냐 이거죠. 여기는 글자를 블럭을 잡아서 빨간색은 여기서 하시면 되죠. 가 옆에 있는 눌러서 빨간색. 제목이니까 크기를 좀 크게 할 거예요. 얼마나 크게 할 거냐? 너무 커서 이렇게 되면 흉하니까 적당선에서, 그 책에서는 14 정도 알아요. 14. 근데 글자를 빨갛게 할 거냐? 글자를 글자색을 빨간색으로 했죠. 그렇죠? 크기는 여러분들이 보실 만큼 적당히 크게, 지금 오른쪽 벽까지 이렇게 나왔으면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20 정도. 그 다음에 굵게 가가 첫 번째 가 눌러주면 진해져요. 그 다음에 글자의 크기는 고쳤는데, 보시면 돈이란 글자, 시간이란 글자, 아자 몇 글자만 좀 커졌어요. 나머지 다 안 크, 여기 나머지 이런 거는 안 크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전체가 원래대로 작게 줄여놓고 원하는 글자가 지금 여기 아짜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데 따로따로 안 돼요. 여기 따로 여기하고 블럭을 따로따로 잡으려고 그러면 아까 블럭이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천상 여기 크게 여기 크게를 일일이 다 크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를 크게 했고요. 글꼴 제목은 여기 글꼴이 있어요. 함초롬 바탕이라고 되는 데를 눌러가지고 우리 책하고 약간 달리 뭐 휴먼 둥근 헤드라인 해도 되고요. 아니면 보시고 견고딕 이런 것도 돼요. 이게 큼지막하게 좀 굵직하게 보여주면 되더라 이거지. 글자 크기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너무 커지면 보세요. 너무 커지면 줄이 바뀌면 흉하니까 줄이 바뀌지 않는 정도에서 크게 해주시면 되고, 글꼴은 우리 책에서는 뭐 함처럼 도둠이라는 글꼴이 있습니다. 함처럼 도둠이 뭐냐면 고딕 계열이에요. 고딕체. 그런 걸 하셔도 되고요. 그런 게 안 보이면 그냥 굵직하게 보이는 글꼴이 있어. 굵직하게 보이는 글꼴. 이런 거는 좀 그래. 제목은 이쁘장한 것도 좋지만 굵직한 게 좋은 거야. 굵직한 게. 이런 게 좋아. 그 다음 여기 한번 볼게요. 신청 대상이라는 글자를 보시면 글자 위에 점이 꽁꽁꽁꽁 찍혀 있잖아요. 그렇죠? 얘도 글자를 좀 크게 한다고 가정을 하면 글자 모양, 서식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서식. 저 상단에 서식. 그러면 서식에 글자 모양이라고 있어요. 글자 모양. 글자 모양 들어가셔가지고 기본 옆에 있는 확장. 기본 옆에 있는 확장을 누르셔서 강조점이, 기타에 보면 강조점이라고 있어요. 강조점. 강조점이 없다고 했으니까 화살표 눌러서 두 번째로 나온 거 동글뱅이, 시커먼 동글뱅이를 눌러주면 요 위에 이렇게 점이 꽁꽁꽁 찍혀요. 밑에 접수 방법 및 발표도 똑같이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강조점을 여러분들이 바꿔주시면 돼. 강조점을 시커멓게 동글뱅이로 선택을 하고 설정을 누르면 여기도 글자에 강조점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세미나 장소 및 일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장소와 일시만 되어 있죠? 전체가 아니라. 이때는 장소를 먼저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해주시고 일시를 또 다시 하셔야 돼.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자, 보세요. 여기를 한꺼번에 하고 나서 밑자만 빼줘도 되지. 강조점을. 연습이니까 장소 블럭 잡고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강조점 넣어주시고 일시 블럭 잡아서 강조점 들어가면 돼요. 여러 번에 걸쳐서 따로따로 하셔야 돼요. 근데 하시다 보면 화가 나는 게 뭐냐, 이거를 좀 쉽게 안 될까? 자, 제가 강조점을 뺐는데 여기는 글자가 크게 했죠, 제가요.
여기에도 글자를 크게 하고 강조점 넣어주고, 여기 글자를 크게 하고 여기는 강조점을 넣어주고 여기 강조점을 넣어주고, 즉 여기에 들어간 글자 형태 있잖아. 여기 지금 글자가 커졌어요. 그리고 강조점이 들어간 거를 여기도 그대로 적용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거지. 나 너처럼 할래 이거지. 그런 기능이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글자에 있는 모양을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그 모양을 연결해 주면요 이렇게 똑같이 돼요. 근데 여기는 강점을 빼야죠. 여기하고 여기만 들어가니까 이럴 때 이제 귀찮지. 그래서 모른다 그러면 그냥 따로따로 강조점을, 여기도 강조점을 따로따로 넣을 수밖에 없다 이거야. 여기 블럭 잡아서 글자 모양에 강조점을 넣어주고 여기도 강조점을 따로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공부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요거야. 요 글자가 브레이크라는 우리말보다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우리 수학에서 이런 거 있어요. y는 ax 제곱 더하기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잖아. h2o 이런 거,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는 글자가 내려가 있고, 아까 a의 x의 제곱 요런 거는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어떤 건 내려가고, 일반 글자보다 내려가 있거나 일반 글자보다 올라가 있는 글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첨자 문자래요. 첨자. 그러면 여기를 블럭 잡고요. 브레이크를 블럭 잡고, 아까 보셨던 글자 모양이 있어. 글자 모양. 똑같이 글자 모양 들어가 보세요. 기본. 아까는 확장해서 강조점을 한 건데 기본으로 돌아오면은요. 요거. 요 두 번째, 끝에서 두 번째 요 첨자는 아래쪽에 내려가는 첨자고요. 우리 브레이크는 요거 위로 올라가야 돼. 이걸 눌러주고 설정을 누르면 글자가 살짝 올라갔어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첨자 한번 해보세요. 내려가. 하면 그걸 많이 해줘야 이게 자연스럽게 따라서 치는데 아직 습관이 안 되니까는. 그냥 저도 이렇게 해서 자격증 시험 봤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다른 학원에서 오신 선생님들 학생들이 쯔쯔쯔 하고 혀를 차더라고. 다 큰 어른이 이게 뭐냐고 딱 옆에서 흉을 봐. 뭐 그러니까 영어 쓰시면 되지. 영어 한영 눌러가지고 영어 쓰시면 돼.
이런 문서를 여러분들이 척척 잘 하시는 것도 기술이에요. 이런 문서를 잘 만드셔야 돼.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잠깐 보세요. 지금 여기 이렇게 조건이 나와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시면 되는 거야. 걱정 안 하셔도 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어떤 거는 크고 어떤 글자는 작죠? 그러니까 전체를 14로 바꿔주고 큰 글자는 25로 하라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 이거 안 했어요. 이거. 아직 저건 안 했어요. 빨간색 배경에 흰 글씨 안 해봤죠?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어떤 거는 지금 이렇게 그냥 빨간색인데 여기는 글자의 배경색이 빨간색, 글자는 흰색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뭐 보여드리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 블럭 잡으시고 저 상단에 가 옆에 보시면 그 가는 글자 색깔이에요. 글자 색깔. 글자 색깔은 흰색이야. 흰색. 글자는 흰색이야. 그러니까 안 보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글자 모양이라고 하는 걸 누르시면 서식이라는 곳에 글자 모양을 누르시면은 음영색이라고 써요. 음영색. 글자색이 있고 음영색. 글자색은 흰색인데 음영색에 가서 얘를 빨간색을 눌러주면 빨간색 바탕에 흰 글씨가 되는 거지. 글자색을 먼저 바꿔놓으셔도 되고 음영색 하시고 글자색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에 지금 가 옆에 보면 글자 색깔이 있는데 음영색이 안 보여요. 음영색이. 그러면 글자 색깔은 여러분이 바꾸실 수가 있고요. 음영색은 글자 모양에 들어가시면 음영색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음영색. 그래서 뭐 흰 바탕에 글씨면 더더욱 안 보이겠죠? 검정 바탕에 글씨인지 여러분이 보시고 선택하시면 돼요. 미리 보기 형태가 뜨거든요. 그래 놓고 설정을 하시면 돼요. 여기 잠깐 보시면 뭐가 안 이쁘냐면요. 여기에요. 발표하고 접수 방법은 네 글자죠. 접수 방법은 네 글자인데 발표는 두 글자니까 발자하고 표 사이에다 클릭해 놓고요. 스페이스 바를 밀어주면 어떻게 될까? 밀어주면 벌어지겠죠. 그렇죠? 대략 비슷하게 된 것 같아. 근데 이 글자가 여기서부터 밀려서 내려온 거, 오른쪽 끝에서 밀려 내려왔잖아요. 여러분, 이건 어떨까, 이거는? 아까는 글자 밀려온 게 여기 있었는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바꿨어요. 이런 것도 나쁘진 않아요. 자, 이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발자하고 표자 사이를 아까는 비어있지 않았는데 스페이스바 누르면 글자가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벌어지고 나서 8월에 팔자 앞에다 클릭해 놓으시고 키보드로 할게요. 키보드로 왼손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탭키 쉬프트하고 탭을 누르면 글자가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요. 위치가. 쉬프트 탭을 누를 때는 오른손으로 쉬프트 키 누르고 왼손으로 탭 키 누르시든지 저는 왼손으로 쉬프트 키 누른 상태 탭을 이렇게 누를 수 있거든요. 왼손 갖고도 두 개를 누를 수 있잖아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돼.
여기는 어떨까? 여기 돈과 시간 할 때 돈 과자 여기도 이렇게 해놓으면 어떨까? 그런데 이거는 어떨까 모르겠어요. 이 돈이라는 글자를 좀 큼지막하게 쓰면 어떨까? 앞글자를 크게 잠깐 보여드릴게요. 문단의 첫 글자를 바꾸는 거거든요. 문단의 첫 글자를 바꾸는 건데, 자, 이 동네 아무데나 클릭해 놓으시고요. 여기에서 엔터를 치지 않고 쭉 이어서 쓴 거잖아요. 이어서 내려왔죠. 여기가 한 문단이에요. 한 문단. 이 문단에다 클릭해 놓으시고요. 문단 모양이라고 있어요. 문단 모양. 글자 모양 오른쪽으로 쭉 가가 넘어가시면 문단 모양이라고 있습니다. 눌러보세요. 문단이라는 걸 우리가 꾸미는 건데요. 요걸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왼쪽이죠. 왼쪽. 이건 가운데죠. 오른쪽이죠. 자, 이거 줄이 쭉 왼쪽 오른쪽이 맞아 있는 애는 처음 거는 뭐냐면 양쪽 정렬이고요. 이거는 왼쪽 정렬이고 가운데 오른쪽 정렬이라 그래요. 보통 양쪽 정렬을 둬요. 양쪽 정렬을 두고요. 만약에 오른쪽 정렬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오른쪽이 맞아 들어가요. 오른쪽이 맞아 들어가요. 왼쪽은 들쑥날쑥하고요. 오른쪽이 맞아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 상단에 가가 옆에 보면 여기 왼쪽이고 가운데 오른쪽이 있는데 양쪽 맞춤을 양쪽 정렬을 두면 돼요. 문단 모양이라는 게 있고 글자 모양. 여러분 글자는 이게 글자죠. 하나하나가 글자죠. 글자라고 키보드로 쓴 게 글자 하나하나는 글자라고. 문단은 뭐냐면요. 엔터를 친 데까지가 하나의 문단이에요. 여기는 네 글자 엔터 줄 바뀌어서 또 글자를 써. 그럼 이거는 문단이 두 개야. 문단이라는 거는 엔터를 친 때까지가 문단이에요. 자, 52분인데요. 10분 정도 쉬었다가 도형 가지고 문서 만드는 연습을 할 거예요. 도형. 영문을 안 읽고 모자를 눌러서 봐봐. 요거 해야 되는데 모자가 되죠. 닫는 거에 이제 영문이 모자는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어. 모자가 저는 바로 근데 조금 바로 있는데 저를 바로 저더라고. 한 가지 조금 걸음마다 뭐라는
아까 이거 브레이크 타임 5번째 뭔 말을 나 못 알아듣는 그거? 나 잘 좋아하는데. 위로 올리는 거예요? 어디로 플립을 만들어가지고 까먹네. 제가 제대로 했는데. 이거 브레이크 이거도 뭐라 했는데 그거를 안 나 그거 진짜 제대로 했었는데. 나 제대로 올렸는데. 내가 2번 연습했거든. 뭐만 들어있어? 오자고 여기 내 단문에서 오자고 무엇인지 모르겠어. 글자 속성을 잊지 천자니 천자. 여기서 글자를 줄을 바꿔야겠지. 줄 바꾸는 아닌가? 아까 이거 브레이크 타임에서 이거 클릭을 하고 블록을 만들어 그것만. 블록 해가지고 블록만. 기억이 안 나요. 2번 연습했거든. 한번 하면 외국어로 찾고 있었거든요. 선생님 전체가 그래서 그거 딱 눌러. 어디를 어디 하고 어디를 브레이크를 해가지고 아까 뭐 했어? 기억이 안 나. 그쵸? 아니 아까 지나가고 있어요. 여기서 브레이크를 해가지고 뭐 수업을 했어? 거기 뭐 아 여기는 안 써갖고 못 나 알아. 했어. 오늘 있으면서. 어디 했어? 어디서 아까 브레이크 써가지고 못 배웠냐고. 뭐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아, 기억이 나요? 몰라요. 문단 정렬 안 가냐? 응. 그래갖고 어디 들어가지? 그거 원하니까. 아까 여기서 뭐 색깔을 놓치고 여기 색깔을 언니 놓치고 색깔은 이거야. 이거 색깔이고. 그거 말했어요? 아까 여기 숫자 뭐 20에 해가지고 뭐 할 때 얘는 색깔 풍기고. 아까 만져본 건 뭐예요? 근데 나는 여기 뭐 알픈가 뭐 이거 해가지고 하는 거 진짜. 그러면 안 된다고. 원래 지워지면서 공지 앞에서 못하면 어떻겠어. 그래서 못하겠어. 아니 치워주면 어때? 아 지워지면 어때가 아니라 이 어신들 그거 뒤에 안 써서 언니 써봐 말았네 이 언니들 그거 안 써서 잘하셨어. 자도 괜찮아? 나하고 구했는데 둘이 뭐 어떻게 둘이 아까 잘 됐는데. 그러니까 잘 됐는데 또 기억이 안 나네. 언니는 했어요? 안 했어? 그거 이런 못이 막아내면 많이 했어 돌아가지고 언니 일도 나도 잤어. 돌려가지고 안 돌려 글자 모양이 되는 이거야 이거. 이걸로 하면 들어가고. 첨자. 그게 여기 지금 그래 5번이 첨자야 역설이고 이게 글자 모양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아까 첨자 거기 어디로 들어갔다고? 서식. 서식에서 서식에서 아. 글자 모양. 서식에서 글자 모양 갖고 그래 그거 있잖아요. 여기에서 뭐 했어? 어? 서식에서 뭐 서식에서 보면 그 그림 있잖아요. 강화가 있어 있는 거. 아니 없는데. 아니 기본으로 갔어? 기본으로 갔네 여기. 기본으로 가서 그거 말했나 보네 네, 처음. 그리고 설정해봐? 설정. 아니다, 좀 다시. 아닌데 다시 해봐. 잠깐만 자 서식으로 가서 그럼 왜 정적인 거고 그러면 이게 기본은 글자 음영색. 그치. 색깔이 뭐야? 아니다, 음영색이 아니구나. 색깔이 뭐야? 아, 빨간 손이야. 선생님. 예. 잠깐만요. 제가 아까 그거를 뭘 했어요? 잠시만요 어떤 거? 브레이크 아니 없는 거. 제가 지금 말씀 일점자. 아니 이게 글자 모양. 글자
글자 모양 여기 잡았죠? 예. 서식으로 가서 글자 모양에 가서 기본. 2점자. 자, 이거 또 여기 그건 아닌데 설정이 되는데. 응? 그러면 이게 점점이 나온다고? 아니 이게 얘가 올라갔잖아. 그래서 아, 글씨가 위로 올라간다고. 선생님, 이거 좀 봐줘요. 예. 다 망가졌어. 망가뜨렸다고? 배우면서. 축하드립니다. 가운데 왔잖아. 이렇게 하면 되지. 글자는 검정색으로 하면 되고. 그래도 위에 글씨를 똑같이 썼는데 글자를 위로 올려라 있는 거를 서식으로 아까 그게 여기는 서식에 있는 문단 첫 글자 잡지. 블럭 잡지 말고 그냥 클릭하고 세 줄짜리라면 여기 지금 두 줄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세 줄이 좀 불편하니까 두 줄짜리로 바꿔주시면 돼. 이렇게 좀 큼지막하게 됐잖아. 그래서 그리고 했는데 글씨가 이게 일로 도망가고 속에 중간에 없어져가지고 네, 포토샵은 요거 헛다운표. 헛다운표니까 요거 요 시프트하고 누르면 쌍따옴표. 쌍따옴표. 선생님 저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잘못 써가지고 가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를 지우려고. 안돼. 근데 왜 안 되죠? 그건 여기 링크 걸려서 그래. 그럼 여기 가세요. 여기 있자. 여기 자 이자를 가서 네. 방향키로 움직여. 그래서 와서 지우고 네. 지우고 지우고 이자를 가로를 더 가로 넣어주는 거. 아, 그래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어디 또 요거를 잘못 눌렀어요. 어디를 잘못 눌렀다고. 그거를 선택하고 딜리트를 눌러 지우면 되는 게 어느 거? 요 팔자에다 넣고 쉬프트 탭 해보세요. 이렇게 딱 맞아. 자, 요 부분은요, 이 글자가 원래 여기 와 있잖아. 쑥쑥이 자동으로 왼쪽에 와 있는데, 얘 위치를 조정할 때는 여기다 팔자에다 넣고, 쉬프트하고 탭을 누르면 이 팔자에 맞춰 글자가 이렇게 내려온다고, 따라서 오는. 근데 그 발표 거기 눌렀을 때는 그 다음 한번 볼게요. 가장 고치기, 이 글자를 영어를 잘못 썼어. 여기 클릭하면 못 고쳐요. 그러니까는 이 뒤나 앞에 와. 뒷부분이나 앞쪽에 와서 방향키로 움직여서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잘못 썼다, 이렇게 잘못 썼다 그러면 이 오른쪽에 와서 왼쪽으로 들어오든지 해서 글자를 고치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클릭해도 글자를 선택이 안 돼. 왜냐면 이게 인터넷이라는 거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인터넷 주소가 들어가 있으면 클릭하면은 인터넷에 연결되게끔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다 지우는 건 괜찮은데 지울 수는 있는데 글자를 고치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앞이나 뒤에 와서 아까 어떤 분이 여기다 이제 잘못 쓴 거야. 여기다가 괄호가 들어간 거야. 괄호가 아니라 0을 집어넣은 거야. 그러면 클릭해도 안 되니까는 뒤에 와서 안으로 가서 괄호로 바꿔주고 글자를 고치는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 다음에 이제 어디냐면 이 부분 여기 잘 보셔야 되는데 헛다운표가 있잖아. 헛다운표는요 어떻게 되냐면 헛다운표 열면 닫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모양새가 맞춰 들어가요. 이렇게 쓰면 안 돼.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얘는 닫는 거고
얘는 여는 거거든. 그러니까 열고 닫고를 잘 맞춰야 돼. 그러니까 쌍따옴표 같은 경우는 쌍따옴표 열고 쌍따옴표 닫고. 그래서 모양새는 대략 만들어졌어요. Alt N 눌러볼게요. Alt N 누르면 어떻게 된다? 빈 종이가 새로 생겨요.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뭐를 할 거냐면요. 도형 그림 연습을 할 거예요. 도형. 자, 입력이라는 메뉴 눌러보세요. 입력. 상단에 파일 편집 보기 입력을 누르시면 맨 왼쪽 그룹이 도형이에요. 도형.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면 글상자라 그래. 글상자 눌러볼게요. 누르시고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드래그 하셔도 되고 글상자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셔도 돼. 근데 여기다 클릭하시면 안 돼. 여기다 클릭하시면 원래 글자가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벗어나면 안으로 끌고 오셔야 돼. 그리고 클릭하시면 이 상자 안에 커서가 들어가죠. 껌뻑거리는 엔터가 보이잖아요. 거기다 도형에 글자 넣기 이렇게 써보시면 돼. 이번에 이제 다른 도형을 사용해 볼 건데요. 자, 하나, 둘, 셋, 네 번째 거 있어. 원을 눌러서 그 도형 글자 섞기 여기다 아무데나 클릭하시면 원이 생겨요. 근데 여기는요, 글자를 어떻게 해도 안 들어가요. 아까는 여기 이렇게 엔터 표시가 보였잖아. 엔터 표시가 보이니까 들어가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안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다 글자를 넣으라고 먼저 바꿔줘야 돼요. 글자를 넣을 수 있게끔. 어디냐면 먼저 얘를 클릭하고요. 얘를 클릭하고 상단의 메뉴에 가시면 여기 이 도형 오른쪽에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있어요. 네모에 X라고 되어 있는 애. 얘를 클릭하면 글자를 넣을 수 있는 요 엔터 표시가 나타나요. 여기다 이제 원 도형에 이렇게 넣어볼 거예요. 근데 글자를 넣었는데 도형이 조금 작은 것 같아. 글자가 다 줄이 바뀌었어. 이렇게 보기 싫어. 그럼 어떻게 될까? 아예 도형을 작게 줄이든지 아니면 도형을 넓히든지 해야죠. 넓힐 때는 이렇게 도형을 선택하면은요. 도형을 선택하면은 자, 글자를 클릭하는 게 아니라 도형 테두리를 눌러. 도형 테두리를 누르면 이렇게 8개 점이 생겨요. 이때 이 오른쪽이 있죠. 오른쪽을 잡아서 오른쪽을 늘리면 글자가 넓어져. 도형이 넓어져. 아래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죠. 그다음에 오른쪽 끄트머리를 자꾸 조절하면은 가로 세로 한꺼번에 조절이 돼요. 난 이 도형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색깔을 바꾸고 싶어. 이 글자 가운데 오면 좋겠어. 그러면 가가 여기 옆에 가운데 하면 글자 가운데로 들어가고 이 도형의 색깔을 어떻게 바꾸느냐. 자, 아까 우리 표를 선택하면 어떻게 표 안을 선택하면 도구 오른쪽에 표 메뉴가 생기는데 도형을 클릭하잖아요. 도형을 클릭하면 도형 메뉴가 떠요. 도형 메뉴가. 이때 도형 채우기라고 있어. 도형 채우기. 요 화살표를 눌러서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색깔을 선택하시면 그 색깔로 도형이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도형을 마우스로 갖다 대면은요, 이렇게 사방 화살표로 변합니다.
이 글자가 아니라 도형을 자체를 선택했기 때문에 도형을 갖고 마우스를 움직이면 도형을 겹칠 수가 있어요. 도형을 겹쳐보세요. 반 정도 글자를 겹칠 수 있어요. 도형을 겹쳤어. 겹쳐보셨어요? 자, 그런데 먼저 그린 도형이 밑에 깔렸고 나중에 그린 게 올라왔죠. 아까 네모가 먼저 그렸고 원을 나중에 그렸잖아요. 이거는 컴퓨터에 있는 모든 것이 똑같아요. 먼저 그린 게 밑에 깔려 나중에 그린 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 도형을 뒤로 보내고 싶어. 네모보다. 네모를 앞으로 내세우고 싶다 그러면 네모를 선택해서 네가 앞으로 와라, 아니면 원을 선택하고 네가 뒤로 가라 이러면 되겠죠. 둘 중에 하나. 저는 원을 선택할 거고요. 여기 끄트머리로 가면 앞으로 뒤로라고 있어요. 앞으로 뒤로. 뒤로 눌러주면 얘가 뒤로 가서 네모가 앞으로 와. 그 네모가 선택된 상태에서 네가 뒤로 가 그러면 다시 원이 앞으로 와. 자, 도형 두 개를 지울 거예요. 도형 두 개를 지울 때는 아무 도형을 먼저 선택하고 딜리트 키 누르면 지워져요. 지우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이번에는요, 원을 하나 그리는데요. 원을 그리는데 이건 너무 커. 너무 커서 좀 작게 그릴 거야. 요거 한 4분의 1 정도만 한 거. 그럼 원의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은요, 처음에 작게 그리던지 이미 그려진 도형을 작게 줄이던지 둘 중에 하나죠. 자, 얘를 줄이는 거 말고 지워버리고요, 다시 그릴 건데요, 원을 선택하고 그릴 건데 여러 원을 잘못 그리면 이래요.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려지는지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동그랗게 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쉬프트 있죠. 쉬프트. 키보드 왼쪽에 쉬프트 키를 누르고 그리면은요 똑바로 그려져요. 왼쪽에는 쉬프트 키를 누르고 도형을 그리면은요 정사각형 정원이 그려져요. 도형을 그릴 때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크기를 조절하면 정방형의 도형이 그려진다. 그러니까는 정사각형이나 정원이 돼요. 이렇게 그린 도형을 보세요. 저처럼 여러 개를 만들 거예요. 여러 개. 여러 개 복사할 거라고. 여러 개 복사할 거라고. 어떻게 복사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도형을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데 이렇게 가면 그려져요. 근데 컨트롤 키를 눌러서 가는데 보세요. 오른쪽으로 가다 말고 내려가면 삐딱하니 그려졌죠. 그럼 이렇게 다시 올려놓으면 돼요. 컨트롤 키 눌러서 옆으로 가면, 컨트롤 키 눌러서 움직이면 복사예요. 자, 그 다음에 이미 그려진 도형을 선택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면 도형이 복제된다. 근데 도형이 그려질 때 삐딱하니 그려질 수 있죠. 복사될 때 삐딱하니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똑바로 가야 되잖아요. 그거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컨트롤 키
컨트롤 키 더하기 쉬프트 키. 컨트롤과 쉬프트를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도형을 드래그 하는 거예요. 수평이 유지된 상태로 복제된다. 그러니까 컨트롤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옆으로 가면은요, 컨트롤은 지멋대로 그려지는데 쉬프트를 같이 누르면요 수직이나 수평만 돼. 컨트롤 쉬프트 눌러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일곱 개를 그렸어요. 얘를 다 선택해 볼게요. 쉬프트 키 눌러 클릭하면 선택이 돼요. 쉬프트 키를 누르고 도형을 클릭하면 여러 개 도형을 여러 개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개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내리면 아래 방향으로 또 복제가 돼요. 아래 방향으로도 복제가 되더라 이거지. 쉬프트. 컨트롤 키는 복사하는 거고요. 쉬프트 키를 누르면 가로, 세로, 수평과 수직이 유지된 상태로 움직여져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쉬프트 같이 누르고 그리고 이 도형을 그리는 거예요. 이 도형을 움직이면은요, 이렇게 여러 개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그럼 이렇게 복사가 되면 흉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컨트롤 쉬프트 누른 상태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여러 개가 한꺼번에 복사가 돼요. 자, 도형을 그릴 때요, 도형을 하나 그리고 컨트롤 쉬프트 눌러서 이렇게 그리면 옆으로 그려졌잖아요. 근데 어떤 애는 이렇게 벌어졌고 어떤 애는 붙어 있단 말이야. 이게 보기 싫어요. 간격이 하나도 안 맞죠? 간격이 안 맞잖아 지금요. 간격 맞추는 게 있나? 아, 여기 있다. 간격을 맞추는 게 있다. 자, 어떤 애는 이렇게 돼 있고 어떤 애는 이렇게 돼 있고 어떤 애는 또 이렇게 죄다 붙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도형을 쉬프트 키 눌러서 클릭하면 도형이 선택이 되죠. 밑에 건 하지 마시고 한 줄만. 그 다음에 저 상단에 보면 맞춤이라고 있어. 맞춤. 앞으로 뒤로 옆에 맞춤을 눌러서 아래쪽에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그러면 간격이 쪼르륵 맞아요. 우리 체육 시간에 양팔 간격 좌우로 나란히 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 그것처럼 이 도형이 간격이 안 맞았던 애들이 간격이 쫙 맞더라 이거지. 그럼 이 상태에서 컨트롤 쉬프트 눌러서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윗간격은 또 안 맞아. 어떤 거는 이렇게 간격이 좁고 어떤 건 높을 수도 있는데, 그 이제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간격을 잘 조정하셔야지. 막 이렇게 여러 개 도형 그리는 건 시험에 안 나와요. 아니 근데 이게 하나 그렸던 거 이렇게 그리고 나면 없어지는 상황이 있대요. 조금 전에 질문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도형을 그렸는데 얘를 끌고 갔더니 이동이 되죠? 그냥 끌고 가면 이동해요. 근데 컨트롤 키를 눌러서 끌고 가면 뭐가 복사. 자, 보세요. 제가 그냥 마우스를 움직일 때는 마우스 포인터가 사방 화살표인데요. 컨트롤 키를 딱 누르면 더하기 표시가 나타나. 더하기 표시는 더 생긴다는 뜻이니까 끌고 가면 이렇게 복사가 돼요. 이걸 한꺼번에 지우려고 그래. 한꺼번에. 아까는 우리가 쉬프트 눌러서 클릭을 해서 움직였는데 귀찮아. 한꺼번에 블럭이 안 잡힐까? 마우스를 그냥 이렇게 드래그하면 안 잡혀요.
그때 요거 누르셔야 돼요. 요거. 이 도형을 선택하시면 이 도형 메뉴 중에 여기 아까 세 번째 거 있어요. 세 번째 거. 아까 두 번째 걸 이용해서 글씨 썼었죠? 그 세 번째를 선택하면은 이때 마우스로 이제 위치를 이렇게 드래그 하잖아요.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여러 개가 한꺼번에 선택이 돼. 그리고 딜리트 키를 누르거나 그러면 한꺼번에 지워지겠지. 일단 도형을 먼저 그려 놓으셔야 돼요. 도형의 종류가요, 많지는 않아요. 도형이 많지는 않아요. 자, 이번에는요, 이미 그려진 도형을 좀 지워 보시고요. 저처럼 어떻게 그릴 거냐면요, 네모를 하나 그리시고, 네모를 또 하나 그릴 거예요. 네모를 복사하셔도 돼요. 이렇게 복사를 하셔도 되고, 네모를 넣고 가운데 원을 하나 그릴 거예요. 원을 이렇게 대략 그릴 거예요. 이렇게 이쁘든 안 이쁘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그려볼 거예요. 이번엔 뭐를 할 거냐면요,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그릴 거예요. 선을. 저 상단에 보시면 이런 선 종류가 있어. 선 종류. 요거는 한쪽에 화살표가 있고요. 이건 양쪽에 화살표가 있고요. 이건 꺾은 선이에요. 꺾은 선. 뭐 선을 하나 그리시면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이면은요, 이렇게 점이 나타납니다. 거기다 마우스를 누른 상태로 끌고 가면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요런 이제 방향 화살표가 있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얘를 움직이면은요, 이렇게 선을 연결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꺾은 선을 이용해서요, 제가 그려볼게요. 이렇게 지금 제가 도형을 그렸거든요. 도형을 그리고 선을 그렸는데, 요 도형과 이 도형이 선이 그려졌고, 요거와 오른쪽에 있는 얘가 선이 그려졌어요. 지금요. 그런데 요거를 움직이면은요, 선도 따라다녀요. 선도 따라다녀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화살표를 이용해서 그리셔도 되고요. 자, 보여드리면 여기에서 이렇게 그리면 선이 그려지는데, 움직이면 선도 따라가. 이 선이 허공에 떠 있는 게 아니라 도형끼리 연결되어 있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 도형을 움직이잖아요. 도형을 움직이면 선도 따라가더라 이거지. 그걸 연결선이라 그래. 연결선. 선이 다 따라가더라 이거지. 이렇게 도형과 도형이 선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이렇게 도형의 위치를 움직이면 연관된 도형이 다 알아서 선이 따라다니더라. 그 다음에 이제 이 도형을 내가 색깔을 바꾸거나 테두리 선을 바꾸거나 크기를 바꿀 때는요, 이 도형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떠요. 너 이 도형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나는요, 색깔을 바꿀 거예요. 그 다음에 선은 빨간색으로 바꿀 거고요. 모서리가 직각인데 난 둥글게 할 겁니다. 라고 설정을 누르면 선은 빨간색이고 채워진 색깔을 바꿨고 모서리가 둥그렇게 변했어요. 물론 윤곽선 여기서 색깔을 바꿔도 돼요. 바뀌어요. 채우는 색깔 여기서 바꿔도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더블 클릭하면은 좀 더 세밀하게 나는 선을 두 줄짜리로 바꿀래요. 아, 동그랗게 주변을 바꿀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더블 클릭하고 난 선을 검정색으로 바꾸고 선은 한 종류, 한 선으로 바꿀 거예요. 근데 너무 두꺼워. 0.1mm, 0.1mm가 정확히 0.12mm예요. 0.12mm가 원래 선의 두께예요. 채우는 색깔은 없앨 수 있고요. 무늬색이라는 게 있어요. 무늬색도 바꿀 수가 있어요. 무늬색을 한번 제가 바꿔볼게요. 무늬 모양을 나는 이렇게 대각선 격자 무늬를 넣을 거야. 이렇게 무늬도 들어갈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도형을 더블 클릭을 해서요. 채우기로 가셔가지고 무늬색과 무늬 모양을 바꿔보세요. 난 무늬색을 빨간색으로 할 거고 무늬 모양은 눈곱 무늬로 바꿀래. 그러면 이렇게 눈곱 무늬로 바뀌어요. 그라데이션이라는 것은 그라데이션은 뭐냐면요. 색깔이 변하는 건데요. 난 빨간색에서 시작색은 빨간색이고 끝색은 파란색으로 바꿀래. 그러면 어떻게 바뀌나 보세요. 이렇게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변해요. 세로로 바꾸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빨강에서 파란색으로 변해요. 뭐 열광이라는 걸로 바꾸면은요. 열광은 이게 열광이래요. 종류는 다양해요. 노을이라는 것도 있다. 노을, 카오스, 추락, 뭐 천국과 지옥. 야, 천국과 지옥은 어떨까? 잘 모르겠는데 여기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있어요. 노을선 그러면 이게 노을선이래. 여기가 노을선인가? 이렇게 그라데이션은 색깔이 두 가지 색깔을 줘서 첫 번째 색깔에서 두 번째 색깔로 서서히 변해가는 과정을 그라데이션 그래요. 색깔은 그냥 단색으로 칠하는 거죠. 단색으로 칠하는 거예요. 여기 화면 나오려면 어디 들어갔어요? 채우기. 이 도형을 더블 클릭. 도형을 더블 클릭하면은요. 채우기요? 채우기? 이 도형을 더블 클릭하면 도형 서식이라 개체 속성이라고 뜨죠. 이때 채우기. 채우기 때리기 하니까 이제 색깔만. 문서를 만들 때 첫 번째 글자 한영, 그 다음에 한자, 그 다음에 숫자, 기호 등을 입력을 해서 문자를 많이 입력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걸 많이 입력하면 도형도 많이 입력해요. 도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표야. 표 작성을 많이 해요. 그리고 아직 안 배웠지만 이제 차트 작성을 해볼 거예요. 차트, 그래프 작성을 해볼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수식이라는 게 수학 선생님들 수학 공식 같은 걸 입력을 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이 수식 문제가 나오니까 어떤 교육생이 그러더라고. 선생님 이거 계산해야 돼요?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만들어 보는 거지.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뭐를 만드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수식이라고 있어요. 여기 수식이라고 있는데요. 수식을 이용하면은요. 여기 보세요.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여기다가 제가 윗글자를 써볼 거예요. 윗글자. 여기다 이제 윗글자를 써야 되는데 요거는 뭐냐면 루트 기호예요. 루트 기호.
이건 분수식이에요, 분수식. 이렇게 분수식도 쓸 수가 있어요. 분수식도 쓸 수가 있고요. 여기 위첨자예요, 위첨자. 이렇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우리가 입력을 뭐 할 일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입력하는 연습을 한번 해봐야지. 여러 가지가 있대요. 그러면 이제 이걸 빠져나오면은요, 여기에 이제 공식이 이렇게 들어가. 공식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이 공식을 고칠 수도 있고, 할 수가 있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해봐야 될 거고요. 수식도 작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어떤 작업을 할 거예요? 문서를 만들면 여기에 영상, 이미지, 사진 같은 것도 가져와야 돼요. 그런 것도 이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증명사진 있으세요? 사진을 컴퓨터로 바꾼 거 있냐 이거지. 증명사진 있으시면 바닥에 놓고 카메라 스마트폰으로 착각 찍으면 되지. 그러면 증명사진이 컴퓨터로 저장이 되지. 요런 거를 이용해서 만드는 게 문서인데, 가장 많이 하는 건 이제 글자, 도형, 표 작성, 그 차트까지 우리가 많이 해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얘를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나면은, 근데 그거예요. 타자 연습 여러분 댁에서 안 하시면 어떻게 돼? 오늘도 와서 타자 힘드셨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이 공부를 집에 가서 복습을 안 하시면, 아, 복습할래도요, 돌아서면 모르겠어요, 까먹어요, 그러지. 그러니까 책을 놓고 하나씩 하나 따라서 해보셔야 돼.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